안녕하세요, 여러분. 6학년 수학 세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 나눗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수 나누기 소수의 목과 가끔씩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나누기 소수를 함께 알아볼게요. 영국에서 입을 옷을 만들려고 옷감을 파는 가게에 갔다고 합니다. 옷감 1.8m의 가격이 7,200원일 때 옷감 1m의 가격은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했죠. 자, 우리 나눗셈 문제를 나올 때 항상 그 결과값이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밑줄 치는 거 보세요. 옷감 1m의 가격은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라는 이 문장 있잖아요. 항상 나눗셈의 결과값이 1m의 가격은 얼마인가요? 이런 말이 많아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옷감 1.8m의 가격은 7,200원이에요. 그러면 1m의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단한 자연수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7,200원 가격이 있는 옷감인데 만약에 2m 옷감일 때 7,200원이면 우리는 1m일 때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7,200원 나누기 2라는 식을 쓸 수 있겠죠? 7,200 나누기 2 미터를 하면 자동으로 1m일 때의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는 식을 똑같이 여기에 있는 2m 대신에 어떤 숫자를 넣으면 될까요? 1.8이라는 숫자를 바꿔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200 나누기 1.8 미터라는 식을 쓰더라도 우리는 똑같이 1m일 때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림으로 먼저 볼게요. 자, 먼저 1.8m일 때 7,200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1m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7,200 나누기 1.8m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식은 7,200 나누기 1.8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7,200 나누기 1.8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다음 내용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문제도 우리가 배웠던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봐요. 1.8이라는 소수는 우리가 계산하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형태인 자연수로 바꾸어 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1.8은 나누는 수이고요. 앞에 있는 7,200은 나누어지는 수입니다. 그럼 지난 시간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 모두에 똑같은 수를 곱했을 때 계산 결과값이 같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나누는 수가 1.8이라는 소수가 있으니까 이 소수를 자연수로 바꾸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1.8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할게요. 자, 여러분들 7,200 나누기 1.8을 먼저 분수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분수를 볼 건데요. 자, 여기에서 1.8이라는 소수가 있죠. 이 소수를 먼저 분수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분수로 바꾸려면 먼저 1.8의 가장 작은 단위가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자,
보면 0.1이 18개가 있는 거겠죠? 0.1이 18개가 있으니까 0.1이라는 소수는 10분의 1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이 1.8이 되려면 18개가 있어야 하니까 10분의 18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분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7200이라는 자연수를 우리가 어떻게 분수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볼게요. 자, 우리가 쓰고 있는 자연수라는 것은 우리가 분수로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 하면 여러분들 혹시 이런 형태의 수를 본 적이 있나요? 1분의 7200을 하면 자, 7200을 1로 나누어 줬다는 뜻이죠. 그러면 7200을 1로 나누면 그대로 똑같이 7200이 나오잖아요. 자, 앞에 있는 값과 뒤에 있는 값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분모의 1인 1분의 7200으로 써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이 수를 써보겠습니다. 1분의 7200. 자, 1분의 7200이 10분의 무엇과 같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만 볼게요. 분모가 1이었는데 10이 되었죠. 곱하기 몇 배가 돼야 될까요? 곱하기 10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분모가 1이 10으로 되었습니다. 크기가 같아지려면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야겠죠? 그러면 분자에는 어떤 수를 곱해줄까요? 분모와 똑같이 10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7200에 10이 곱해져서 72,000으로 우리가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분의 72,000. 자, 그러면 분수 나누기 분수죠.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분자만 활용을 합니다. 72,000 나누기 18. 계산을 해보면, 자, 72,000 나누기 18은 먼저 만의 자리를 볼게요. 만의 자리에는 선생님이 숫자 1을 넣더라도 18이 되니까 1을 쓸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만의 자리는 우리가 쓸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 자리로 가볼게요. 천의 자리를 해결해 볼게요. 72는 선생님이 18로 최대한 가까운 숫자, 어떤 숫자가 있냐 하면 4를 넣어 볼게요. 4, 8, 32 받아올림 3을 쓰고요. 4 곱하기 1을 하면 4에서 받아올림 한 3을 더해주면 72. 딱 나누어 떨어졌네요. 자, 나머지 뒤에 있는 숫자는 나누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풀지 않고 위에 숫자를 써주면 값이 구해집니다. 72,000 나누기 18은 4,000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었어요. 자, 우리가 나눗셈을 했어요. 나눗셈을 했더니 결과값이 나왔어요. 이 결과값은 바로 1m일 때의 가격이 됩니다. 그러면 옷감 1m의 가격은 얼마인가요? 했을 때 우리는 가격을 얼마로 쓸 수 있을까요? 4,000원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한 문제를 더 풀어볼게요. 5 나누기 1.25를 아까와 똑같이 분수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5라는 소수를 보면 가장 작은 단위의 숫자가 0.01이 되겠죠? 그러면 0.01은 우리가 분수로 나타내면 100분의 1이 됩니다. 100분의 1이 몇 개 있어야 될까요? 0.01이 125개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100분의 125
5로 바꿀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또 5가 어떻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을까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이 적어볼게요. 자, 일단 선생님이 5라는 숫자를 적고요. 그 다음에 는을 적고 100분의 네모를 적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5라는 숫자가 100분의 무엇이라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을까? 우리가 쓰고 있는 자연수 5의 1이라는 분모를 만들어 볼게요. 1분의 5는 값이 무엇이 될까요? 5 그대로 나오죠? 값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 분모에 이런 형태로 써줘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수학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모를 볼게요. 분모가 1이었는데 100으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는 몇 배가 되었습니까? 곱하기 100이 되었죠. 그러면 두 개의 분수가 크기가 같아지려면 분모에 100을 곱했으면 분자에도 똑같이 100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5 곱하기 100을 해서 값은 500이 되겠지요. 그러면 100분의 500의 값이 원래 있던 5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00분의 여기는 500을 적어주고요. 이번에도 똑같이 분모가 똑같네요. 그러면 분자의 값만 우리가 식으로 표현합니다. 500 나누기 125 해서 결과의 값은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래쪽에 한 번 더 해볼게요. 아까 이 5가 분수로도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이번에는 소수점이 이동하는 방식도 우리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소수점을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1.25라는 소수를 자연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먼저 소수점을 하나, 둘, 오른쪽으로 두 자리를 이동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5라는 숫자도 오른쪽에 숫자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누는 수가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갔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나누어지는 수도 똑같이 두 자리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500이 되는 겁니다. 5라는 숫자가 왜 500이 되었는지 아시겠죠? 나누는 수가 소수점을 두 자리 이동했다. 즉 100배가 되었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수도 똑같이 100배가 되어서 5라는 숫자가 500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500 나누기 125의 값을 구할 수 있으면 앞에 있는 문제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500 나누기 125의 값은 4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5 나누기 1.25의 값도 똑같이 4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자, 1.25가 있어요. 자연수로 바꿔줄게요. 하나, 둘,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면 5라는 숫자도 똑같이 하나, 둘 이동해서 500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어떤 친구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우리는 자연수를 쓸 때 뒤에 점을 안 찍잖아요 하는데 맞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쓸 때 5라는 숫자를 그냥 5라고 표시하고 10이라는 숫자를 그냥 10이라고 쓰잖아요. 뒤에 점을 찍진 않죠. 일상생활에서는 점을 굳이 찍지 않아도 헷갈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을 때는 안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쓰지 않지만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소수점이 이동하는 상황에서는 원래 찍혀 있었던 대로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른쪽으로 몇 칸 갔다. 나중에는 왼쪽으로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왼쪽으로 몇 칸 갔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줍니다. 자, 그러면 500 나누기 125를 했더니 몫이 4가 나왔어요. 그러면 원래 있던
원래 있던 식의 값 5 나누기 1.25의 값도 똑같이 4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값도 우리가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문제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똑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자, 3.8에서 소수점을 없애기 위해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 원래 나누려고 했던 152도 똑같이 소수점 한 칸 이동시켜서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식은 우리가 실제 문제를 해결할 때는 38, 1520 이렇게 나누어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몫의 값은 똑같이 그대로 옮겨 쓰면 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소수의 나눗셈을 하다 보면 항상 나누어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가끔씩 남는 경우도 생기죠. 이때 우리는 몫을 반올림해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 반올림, 반만 올린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는 선생님이 문제를 풀이하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먼저 볼게요. 음료수 2리터를 6명이 똑같이 나누어 마시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음료수는 약 몇 리터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를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식 중에 나눗셈 문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식을 써볼 수 있겠나요? 원래 있던 것은 2리터였죠. 그런데 6명이 나누어 마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값은 자동으로 한 명이 얼만큼 마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음료수의 양은 2 나누기 6이라는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모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2 나누기 6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 나누기 6을 했더니 먼저 1의 자리에서는 선생님이 숫자를 1만 쓰더라도 1 곱하기 6을 하니까 2에서 2밖에 없는데 6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1은 쓸 수가 없습니다. 1의 자리에서는 쓸 수가 없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자연수 2 옆에는 이렇게 소수점이 있다 그랬죠? 2보다 더 작은 값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소수점은 똑같이 맞춰주고요. 자, 20을 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는 위에 어떤 숫자를 쓸 수 있냐면 6, 3, 18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20에서 18은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숫자를 빼주면 2가 되고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나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 다음은 다시 또 20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 숫자는 또 어떤 걸 쓸까요? 6, 3, 18. 또 나머지가 2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도 또 똑같이 6, 3, 18. 어때요? 아무리 나누어도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없이 계속 0.33333이라는 숫자가 끝없이 이어질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2번 볼게요. 간단한 소수로 구해지지 않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나타낼까 해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반올림이라는 방법이에요.
자, 앞에서 선생님이 반올림이라는 것의 의미를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오른쪽을 화면을 볼게요. 우리는 평상시에 몇 개의 숫자를 쓰고 있을까요? 자, 우리는 평상시에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이렇게 숫자를 나타내는 자리를 쓰고요. 우리 1의 자리를 볼게요. 1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 모두 몇 개 있을까요? 1의 자리에서 쓸 수 있는 숫자 모두 몇 개 있을까요? 0이라는 숫자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죠. 0, 1, 2, 3, 4, 5, 6, 7, 8, 9라는 숫자를 쓸 수 있고요. 1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죠? 10이라는 숫자는 1의 자리에 숫자 2개를 쓰지 않고 10의 자리에 숫자 하나, 1의 자리에 숫자 하나 이렇게 해서 10이라는 숫자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숫자를 쓸 때 항상 각각의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마다 우리는 10개의 숫자를 쓰고 있어요. 자, 0부터 9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숫자가 10개니까 우리가 반반으로 나누어 볼게요. 0부터 4까지 5개. 그 다음에 5부터 9까지 5개. 이렇게 5개 숫자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1번에 있었던 식처럼 0.333333 이렇게 이어지는 숫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기 아래쪽에 있는 5개면 이 숫자는 버리자. 글씨가 안 보이네요. 아래쪽에 있는 5개는 버리자. 대신에 이 위에 있는 5개의 숫자는 올려 쓰자. 올림이라고 쓸게요. 올려 쓰자. 이렇게 약속을 정했어요. 근데 보니까 10개의 숫자 중에 반은 올리고 반은 버렸죠. 10개의 숫자 중에 반만 올려 쓴다 해서 우리는 그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냐 하면 반올림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2를 6으로 나눈 몫을 반올림 하세요 라고 하면 숫자 중에 큰 숫자 쪽인 5, 6, 7, 8, 9면 숫자를 올려주고 나머지 0, 1, 2, 3, 4면 숫자를 버리자 이 뜻이에요. 그럼 소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의 몫을 보면 0.333333 계속 이어지죠. 근데 소수 셋째 자리니까 소수 첫 번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 요 넷째 자리 숫자를 볼게요. 넷째 자리 숫자를 보니까 3이죠. 3은 큰 쪽인가요? 작은 쪽인가요? 작은 쪽이죠. 그래서 이 뒤에 숫자는 버리는 거예요. 버려서 값은 0.333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음료수는 약,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약이란 표현을 써요. 약 0.333 리터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2.3을 0.7로 나눈 몫을 반올림 하여 나타내보세요 했죠. 그러면 2.3 나누기 0.7을 계산을 해보면 자, 이번에는 소수점 바로 이동할게요. 똑같이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식을 적어볼게요. 23 나누기 7을 하면 7, 3, 21. 자, 2가 됐고요. 자, 이제 소수점 찍어줄게요. 7 곱하기 2, 14,
60이 되었고요. 7, 8, 56. 선생님이 조금만 더 해볼게요. 7, 5, 35. 5.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숫자가 나옵니다. 자, 선생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보니까 몫을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세요 되어 있죠. 그러면 몫을 일단 써주세요. 3.285까지 쓰고 문제는 1의 자리까지만 나타내래요. 그러면 소수 첫 번째 1의 자리까지만 나타내는데 그 뒤에 숫자를 볼게요. 소수 둘째 자리를 보니까 8이죠. 8은 0, 1, 2, 3, 4, 5, 6, 7, 8, 9 중에 높은 쪽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고 자 앞에 있는 이 2라는 숫자를 한 개 더 큰 숫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3.3이 값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죄송해요. 이건 1의 자리였죠? 그러면 1의 자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수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면 이 2라는 숫자는 작은 쪽이죠. 그러면 버려줍니다. 1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3.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것은 아까 했던 대로 3.285를 보고 우리는 이까지만 나타내는 거잖아요. 첫 번째 자리까지. 그러면 이 뒤에 있는 8이라는 숫자를 봤더니 큰 쪽에 속해요. 그러면 3.3으로 바꿔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3.285. 그런데 문제에서 보니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고 5라는 그 뒤에 숫자를 볼게요. 보면 5는 작은 쪽에 속해 있을까요? 큰 쪽에 속해 있을까요? 그렇죠. 큰 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올림을 해주면 자 8보다 한 개 더 큰 숫자를 표현하면 돼요. 3.29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반올림이 헷갈리는 친구들은 집에 책상에 이렇게 숫자를 적어주세요. 0, 1, 2, 3, 4 한 칸 띄우고 5, 6, 7, 8, 9 숫자 중에 0부터 4까지는 작은 쪽의 숫자 5에서 9까지는 큰 쪽의 숫자구나. 그러면 큰 쪽의 숫자는 올려주고 작은 쪽의 숫자는 버리면 되는구나. 그것이 반올림이구나.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닦을 때 컵을 사용하지 않으면 물을 약 5.5리터 쓴다고 해요. 하지만 컵을 사용하면 물을 약 0.6리터 씁니다. 컵을 사용하지 않을 때 쓰는 물의 양은 컵을 사용할 때 쓰는 물의 양의 몇 배인지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 봅시다. 문장이 너무 길어서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볼게요. 컵을 사용하지 않을 때 쓰는 물의 양은 밑줄 동그라미 표시하고 선생님은 는 똑같이 씁니다. 뭐뭐는 무엇은 하면 선생님은 는 붙었어요. 컵을 사용하지 않을 때 쓰는 물. 자, 물은 물인데 컵을 안 쓸 때 물이에요. 컵을 안 쓸 때의 물은 컵을 사용할 때 쓰는 물의 양의 몇 배라고 되어 있죠. 무엇의 몇 배 곱하기 네모로 바꿀 수가 있어요. 식은 이게 끝이에요. 그럼 숫자를 옮겨 쓰면 컵을 안 쓸 때의 물은 5.5는 컵을 썼을 때의 물 0.6 곱하기 네모이고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네모지요. 그럼 네모는 자 곱하기 0.6입니다. 그러면 5.5 0.6 어떻게 될까요? 곱하기 했던 것이 반대로 나눗셈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5.5 나누기 0.6을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 봅시다. 자, 5.5 나누기 0.6은 소수점을 똑같이 한 자리씩 이동시켜주면 55 나누기 6과 결과값이 같고요. 그러면 6 어떤 것을 넣을까요? 6, 9, 54 해서 소수점 올려주고요. 6, 1은 6 해서 40.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6, 6, 36 해서 선생님은 이까지만 할게요. 왜 이까지 하냐면 문제에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구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둘째 자리까지만 구해서 숫자를 보면 돼요. 9.16까지 구했는데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밑줄을 치고 이 뒤에 숫자 6을 보는 거예요. 6은 숫자 중에 큰 쪽에 속할까요? 작은 쪽에 속할까요? 큰 쪽에 속하는 수죠? 그러면 반올림이 됩니다. 그러면 9.1이라는 숫자가 반올림이 되어서 1보다 한 개 큰 숫자인 9.2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 뒤에 내용은 굉장히 쉬우니까 같이 한번 따라오면 돼요. 나누어주고 남는 양을 알아볼까요? 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는 나누어 떨어질 때까지 계속 문제를 풀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는 계속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페인트 4.2리터를 한 사람에게 2리터씩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수와 남는 페인트의 양을 나눠봅시다 했죠. 그러면 한 사람에게 2리터씩 꼭 줘야 되는 상황이죠. 2리터 주고 2리터 주고 이런 식으로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몇 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여러분들 예상을 해보도록 하세요. 넘어가 볼게요. 그림을 보고 먼저 한 사람에게 2리터씩 주니까 빼볼게요. 먼저 4.2리터가 있는데 한 사람에게 2리터를 줬어요. 그러면 2리터 줬죠. 그 다음 사람에게도 2리터를 줬어요. 또 줬죠. 그랬더니 2 빼기 2에서 4만큼을 주었고요. 그럼 4.2에서 4를 빼면 요 남은 양은 얼마가 될까요? 0.2리터가 됩니다. 그러면 페인트는 1명, 2명, 2명에게 나누어 주고 남는 페인트의 양은 0.2리터가 됩니다. 어때요? 크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쌀이에요. 쌀 21.4kg을 한 봉지에 5kg씩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해요. 한 봉지에 5kg를 꽉 채워야겠죠? 나누어 담을 수 있는 봉지수와 남는 쌀은 몇 킬로그램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했어요. 자, 21.4kg이 있는데 한 봉지, 두 봉지, 세 봉지, 네 봉지를 담았어요. 했더니 자, 5가 4번 들어갔죠? 그러면 빼기 20과 같은 값이 됩니다. 21.4에서 20을 빼면 값은 얼마가 될까요? 1.4가 됩니다. 그러면 네모안에 알맞은 수는 여러분들 1.4라고 적을 수 있고요. 2번 문제, 쌀을 몇 봉지에 나누어 담을 수 있을지 구해보세요. 한 봉지마다 5kg씩 쓰니까 한 봉지, 두 봉지, 세 봉지, 네 봉지 해서 네 봉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계산식을 보고 봉지에 나누어 담고 남는 쌀의 양은 1.4kg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누어 담을 수 있는 봉지수를 우리가 빼기로 해결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나눗셈을 배우고 있잖아요. 나눗셈으로 해결을 해보면 5, 4, 20을 했고요. 여기에서 나머지 1.4까지 나왔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 소수점을 찍고 그 뒤로도 더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나누어 담을 수 있는 봉지 수만 구하고요. 그 다음에 남는 양이 원래 한 봉지를 만들 수 있는 5kg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봉지를 채워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까지만 풀고 문제가 끝나게 돼요. 나눗셈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고 문제에서 필요한 조건에 따라서 나눗셈을 끝까지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 자연수까지만 계산을 하고 멈춰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밀가루 15.2kg을 한 사람당 2kg씩 나누어 줘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2kg보다 적게 남으면 그 다음 사람한테는 나누어 줄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문제식을 볼게요. 자, 15.2 나누기 2를 해서 27에 14, 12, 26에 12, 0. 나눗셈 식으로는 틀린 부분이 없어요. 아주 잘한 겁니다. 잘했는데 문제는 여기서는 문제 조건에 맞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위에 있는 게 사람 수거든요. 사람의 수는 우리가 어떻게 세야 돼요? 한 명 다음에 두 명. 그 다음 죄송해요. 한 명 다음에 두 명. 이렇게 숫자가 1씩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값이 뭐가 나왔나요? 7.6명이 나왔죠.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 수가 셀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거예요. 식을 써보면 15.2 나누기 2는 똑같아요. 그런데 27에 14 하고 나서 1.2만큼 남았습니다. 자, 사람 수가 7명이에요. 7명이고 자, 나머지가 1.2가 남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2kg씩 줘야 되잖아요. 근데 1.2kg은 나누어 주기에는 부족하죠. 그럼 여기서 계산을 끝내는 거예요. 남는 밀가루의 양은 1.2kg이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하는 강의 내용을 보고 자,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나눗셈식을 계산하는 방법 자체는 맞아요. 하지만 문제 조건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 하면 한 사람당 2kg을 주기로 했었죠. 한 사람당 2kg을 주기로 했는데 7명을 주고 나니 나머지가 1.2kg이 남았지요. 그래서 한 사람당 2kg을 주기로 한 것을 더 이상 줄 수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단어 몇 개를 적었어요. 한 사람당 2kg, 7명, 1.2kg. 이 세 개의 문장을, 이 세 개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넣어서 이유를 완성해 보세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끈 13.5m를 한 사람에게 3m씩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방법이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3m씩 뺄셈으로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나눗셈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7200 나누기 1.8이라는 게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분수로 바꿔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또는 소수점을 한 칸 이동해서 1.8은 18로 바꿨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7200도 한 칸 이동을 해서 72,000 나누기 18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소수점이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반올림을 하여라. 반올림을 해서 숫자를 올리거나 버리거나 하는 방법을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쌀 21.4kg 나누기 5kg 한 봉지, 이렇게 문제 조건에 따라서 그 봉지를 꽉 채워야 되는 상황이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나눗셈식을 쓰고요. 문제 조건에 따라서
이거는 끝까지 나눗셈을 계산해야 돼. 아니면 나눗셈은 여기서 멈춰야 돼.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교재에 이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다른 문제들도 넣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오늘 수학 공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학을 공부할 때는 예전에 배웠던 것들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 어려운 형태의 문제를 쉽게 바꿔서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푸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 연습을 통해서 점차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